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이상기온 현상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텍사스주 북부에서는 시속 200마일의 토네이도가 강타해 최소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부터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북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갈랜드 일원의 최고 시속 200마일에 이르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최소 11차례 이어졌습니다. 갈랜드 시정부가 성명을 통해 이날 오후 6시 45분쯤부터 토네이도가 강타해 30번 고속도로와 조지부시 턴파이크 등 고속도로에 있던 차량들이 강풍에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한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인근 마을의 차량에서도 3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등 이곳에서만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최소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또 인근 콜린 카운티에서도 3명이 사망해 27일 오후 10시까지 텍사스주에서만 총 11명이 사망했습니다. 갈랜드 인근의 롤레타운에서도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송전선과 송전탑 등이 쓰러지면서 이 일대 5만여 명이 단전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고, 이어지는 강풍에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백인 경찰이 흑인 10대 용의자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여성 한 명은 실수로 총에 맞은 무고한 시민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새벽 시카고 웨스트사이드에서 흑인 남녀 2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19세 남자 대학생인 킨토니어 르그리어와 같은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55세 여성 베티 존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현지 경찰은 여성 희생자가 실수로 총에 맞아 비극적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전투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지만 총격을 가한 경찰관의 인종과 지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정서에 문제가 있었던 19세 남성 르그리어가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사건 당시 동영상과 경찰의 과실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이 과도하게 공권력을 집행했을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시카고 경찰은 성명을 내고 55세 여성 희생자는 실수로 총에 맞아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과 지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들의 한국 내 거소신고 제도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됩니다. 이를 대신해 재외국민들은 주민등록을 해야 하지만 등록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정자치부는 지난 11월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구가 19,9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22일부터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을 유지한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 출입국 할 때에 읍면 동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국내 거소신고로는 금융거래와 온라인 서비스 가입 등 국내 경제활동에 제약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돼 있지만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기존 국내 거소증의 효력은 내년 7월 1일부터 상실되지만 재외국민 주민등록률은 정부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전망한 11만 명의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기존 국내 거소신고자들이 신분 증명수단이 없어져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 각각에서 개별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관한 안내는 행정자치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신용조합 계좌 개설 시 주요 신분증으로 인정된다던 아이디 NYC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금융기관의 거의 대부분이 아이디 NYC를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카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은 뉴욕시 정부 신분증으로 모든 은행에 신규 계좌를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23일 뉴욕시 금융기관의 3분의 1 이하만이 ID NYC를 정식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ID NYC의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며 모든 은행들이 ID NYC를 소지한 고객들이 계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D NYC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JP 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주요 은행들은 뉴욕시 정부 신분증을 계좌 신설에 필요한 정식 신분증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민자 단체들의 불만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오바마케어 무보험자 벌금이 대폭 오릅니다. 올해에 비해 47%나 증가한 벌금 액수는 평균 $1,000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시작된 2016년도 건강보험 플랜 신규 가입 및 변경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만약 내년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벌금 액수는 올해에 비해 47%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공개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올 한 해 오바마케어 플랜에 90일 이상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들은 가구당 평균 $661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올해 건강보험 가입 시기를 놓쳐 내년에도 무보험자로 남을 경우는 벌금 액수가 가구당 평균 $969까지 인상됩니다. 내년부터는 1인당 $695 또는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금액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로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 무보험자들도 내년 벌금은 $738까지 증가합니다. 뉴욕 주민은 내년 1월 31일까지 뉴욕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에서, 뉴저지 주민은 연방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 국민의 과반수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는 추세인데요. 뉴욕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구매가 합법화됐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 구매 자격이 되어야만 구매할 수 있고 판매처 25곳도 지정됐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1월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마리화나 구매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자격을 증명하는 아이디를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에는 의사가 지정한 마리화나의 복용 형태와 복용량 제한 등의 정보가 기재될 예정입니다. 의료용 마리화나의 처방 대상자는 암이나 에이즈, 간질, 루게릭병, 파킨슨 등 난치병 환자가 해당되고 처방은 주 보건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뉴욕주 정부 웹사이트 계정을 만들어야 하고 의사가 발급한 해당 질환 진단서나 사진, 뉴욕주 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환자들은 주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 제조와 판매를 인가해준 5개 업체, 블룸필드 인더스트리, 컬럼비아 케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헬스 솔루션, 에테인, 팔마켄이 운영하는 재배 농장이나 판매처 25곳에만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에서 구매한 마리화나를 타주로 배송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타주에서 받은 질환 증명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준시험 성적을 교사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긴급 방안이 발표됐음에도 표준시험 거부율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주정부 교육정책에 여전히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뉴욕주 교사와 학부모 단체들에 따르면 3에서 8학년 대상으로 내년 봄에 실시되는 표준시험 거부 학생은 총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부율로 따지면 무려 40%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 봄 20%와 비교하면 2배에 달합니다. 지난 11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010년 주정부에서 채택한 공통교과과정과 표준시험 개편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공통교과과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주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리전트 위원회는 지난 15일 오는 2019에서 2020학년도까지는 표준시험 성적을 교사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긴급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에는 교사평가에 표준시험 결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대신 결과 향상 점수를 주의 차원에서 매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표준시험 거부 지지자들은 주정부의 교육정책은 주
표준 시험이든 각 학군 시험이든 결론적으로 시험 빈도와 규모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두툼한 자켓 꺼내 입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따뜻한 크리스마스, 비 내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은 뉴욕 일원에 오랜만에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춥지 않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뉴욕시는 최고 기온이 화씨 40도까지 내려가며 비교적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뉴저지 역시 기온이 38도까지 내려가면서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올라가며 다시 포근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9일에는 비가 오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최고 기온은 화씨 51도까지 올라가며 다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되겠습니다. 이어 30일은 52도까지 올라가며 주중 내내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근 역대급 엘니뇨 현상으로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뉴욕을 비롯한 미 동부에는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 온난 현상이 지속되면 내년 봄 벚꽃 축제에는 다소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벚꽃이 적절하게 개화하기 위해서는 약 114일간의 차가운 기온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포근한 겨울이 지속되면 벚꽃이 완전한 색깔로 개화하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생필품을 모아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하는 초등학생들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나눔의 미학을 어린 시절 학교에서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실. 학생들의 책상마다 올려진 커다란 바구니 속엔 칫솔과 휴지, 샴푸 등 생필품들이 가득합니다. 모두 홈리스들에게 전달될 물건들로 아이들이 직접 몇 주간에 걸쳐 모은 것들입니다. I just want to give them like as much as I can or as much as we can to them so they can just be happy. 학교 측은 3년 전 학생들이 나눔의 미학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나눔 행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고 이제는 학교 크리스마스 파티를 대신한 연례 행사로 자리 잡혔습니다. Really how they can make a change in the Grand Valley or with people who are less fortunate. They can donate and hopefully make people's lives better. Thinking about all those people that don't have anything and it kind of makes me feel sad. So I just like to give back. 특히 부모들은 집에서 써야 할 물건들을 어쩔 수 없이 내놓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적극적인 모습에 오히려 나눔 행사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학생들의 바구니는 모두 각 지역 홈리스 보호소에 보내져 필요한 이들을 위해 분배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은 미세먼지로, 멕시코와 인도는 하얀 공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의 결과인데요. 강물에 빠지면 익사사고가 아니라 독에 중독이 됩니다. 멕시코 중부를 가로지르는 산티아고 강. 거센 파도에 소용돌이가 휘몰아친 듯 하얀 거품이 피어오르고 길게 뻗은 강줄기는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바람이 일자 거품 덩어리가 솜뭉치처럼 공중에 떠다닙니다. 이 하얀 거품의 원인은 강으로 여과 없이 흘려보낸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 오염물질 속에 암모니아와 인산염이 결합해 독성 거품을 만든 겁니다. Se ha afectado aquí mucho, se han dado muchos casos de cáncer, muchos. Aquí en Juanacatlán se están dando muchos casos de deficiencia renal. 몇 해 전엔 8살 소년이 강물에 빠졌다 비소를 삼켜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심한 악취를 풍기는 데다 모기떼까지 들끓어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Hubo un momento en que no podíamos platicar de tantos zancudos. Se hacían remolinos así en el cielo, era así, no, remolinos zancudos. Todos estabas platicando y se le metían uno por la boca.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방갈로르에선 시내 한복판까지 거품이 들이닥쳤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강에서 만들어진 거품이 강 밖으로 넘쳐 도로까지 침범한 겁니다. 바람에 날려 차도로 밀려온 거품 덩어리에 놀란 운전자가 급정거를 하고 사람들은 악취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ಮನುಷ್ಯರಿಗಂತೂ ಭಾಳ ಕಷ್ಟ. ಇಲ್ಲಿ ಬಸ್ ಸ್ಟ್ಯಾಂಡ್ಗಳು ಅಕ್ಕಪಕ್ಕ 2-3 ಬಸ್ ಸ್ಟ್ಯಾಂಡ್ ಇರೋದ್ರಿಂದ ಯಾವ ಬಸ್ ಸ್ಟ್ಯಾಂಡಲ್ಲೂ ಜನ ನಿಲ್ಲಕ್ಕಂತೂ ಆಗ್ತಾ ಇಲ್ಲ. ಭಾಳ ದೊಡ್ಡ ಸಮಸ್ಯೆ. ಇದರಿಗೂ ಸುಮಾರು 1 ವಾರ. 두꺼운 거품 담요를 덮고 있는 인도 북부 델리의 강은 마치 극지방의 빙하를 보는 듯합니다. 온갖 독성 물질로 범벅된 하얀 거품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I don't know whether it's because of this, but I had no problem before I came here. So I presume it must be because of, smelling this foul air. 깨끗한 물을 사기 힘든 저소득층 주민들은 이런 물을 식수나 생활용수로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 큰 재앙을 부르기 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여성이 올해 백악관 공식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작해 화제입니다. 매년 새로 만드는 백악관 크리스마스 카드를 올해는 에스더 이 씨가 워싱턴 모뉴먼트와 백악관, 연방국회 의사당 등을 연결해 4단 접이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이 씨는 워싱턴 DC에 있는 코크란 미대에서 사진학, 메릴랜드 미대에서 그래픽을 전공하고 현재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시니어 웹 디자이너 겸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에즈워러 마리노스 타워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이 부인과 8살 난 딸을 총으로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저지 저지시리에서는 26일 오후 2시 30분쯤 괴한이 주차된 차량에 총격을 가해 차 안에 있던 18개월 아이와 5세 아이가 총상을 입었습니다. 브롱스에서는 30대 가장이 자식들 앞에서 이혼을 요구한 아내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루즈벨트 필드 몰 안에서 또 쇼핑객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쯤 푸드코트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겁에 질린 쇼핑객들은 총격 사건으로 오인하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2일 아시안 남성이 고급 시계를 훔쳐 달아나려다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권총이 발사되면서 매장 밖에 있던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북부 뉴저지 카지노 건립 허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 주 상원과 하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원 지도부는 내년 11월 본선거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원칙에는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스위니 상원 의장은 애틀랜틱시티 카지노 운영업체만 타 지역에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존 의견을 고수하고 하원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다소 쌀쌀한 가운데 비가 내리겠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폭우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후에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차차 개이면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쌀쌀한 날씨에 간간히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